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9회차는 건너뛰었는데 J2와 K2로 구성이 돼 있어서 웬만하면 2월이 날 거라고 봤습니다. 정확하게 2월이 났고요. 자, 이번 회차는 K1, K2, J1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려운 회차긴 하지만 이제 해축이 개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기들을 볼 일은 이제 앞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이번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챙겨드리지 못한 좀 죄송함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승무패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라도 좀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이번 회차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인 대강의 뼈대를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조합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 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자,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간바 오사카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팀의 주력 자원들이 최근에 해외로 이적을 하면서 스쿼드가 조금 어수선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최근에 이적 시장에서 외인 용병 자원을 2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바로 팀에 적응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와사키가 홈 어드밴티지까지 좀 있기 때문에 좀 고무적인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전 용병 마르치뉴가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후쿠오카는 직전 경기 1왕배 16강에서 가시마 상대로 원정에서 3대2로 패배했습니다. 연장까지 승부가 이어지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4무 1패 기록 중이고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으며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후쿠오카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등 포인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 가와사키의 극우세가 있는데요. 특히나 리그 일정에서 홈 경기를 따지면 6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가와사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경기를 치렀고 2대1로 승리를 기록했던 바, 그리고 주중에 후쿠오카가 연장 승부까지 가는 피로도가 있는 경기를 치렀던 바, 고민 길게 할 거 없이 가와사키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산 대 제주의 경기입니다. 자, 울산은 직전 경기 수원FC 상대로 홈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11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그로 인해서 김판공 감독은 경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태용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오히려 반등 계기는 생긴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K리그에 얼만큼 본인의 전술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김판군의 울산에 비해서는 훨씬 반등 포인트가 생긴 상황입니다.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펼칠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자, 제주는 직전 경기 김천 상무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기세가 좋은 편이긴 했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뚜렷합니다. 자,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스쿼드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동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방구장 원정을 갔을 때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다. 이번 경기 또한 울산 원정인 만큼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울산의 우세가 뚜렷하고요. 이번 시즌은 울산이 제주 상대로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 또한 좋은데요. 홈에서는 제주 상대 리그전 일정만 놓고 본다면 압도적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주가 확실히 이동거리가 까다로운 일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양인데 게다가 이제 울산은 김판곤 체제가 끝나면서 반등 포인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울산 승만 눌러서 한번 반등점이 여기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이대로 강등당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신태용 감독이 잘 해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강원 대 김천입니다. 강원은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북 상대 패배가 있긴 하지만 요거 제외하면은 저력자들 합류하고 나서 조금 반등 포인트를 찾은 것 같고요. 특히나 강릉으로 옮긴 이후에 홈 강세가 분명히 좀 생긴 모양새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김대원의 뚜렷한 활약도가 있는데요. 그 기세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김천 상무는 직전 경기 제주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전북 상대 패배 제외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약팀들을 상대했다라고는 하지만 11기 선수들의 입대가 완료된 만큼 전력의 활기를 좀 불어넣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역자들이 많아서 어수선할 수 있는 구간을 상당히 잘 버텨냈고 이제는 반등 포인트까지 생겼기 때문에 상무도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이번 시즌은 상무가 강원 상대로 이전 2승을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성 자체는 뭐 김천이 강원한테 좋다, 뭐 뚜렷하게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강원이 홈에서는 좀 호각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뭐 상무가 모재현이 두 번이나 나와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모재현이 강원F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됩니다. 김대원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단 구성이 많이 바뀐 만큼 강원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예정인데 과감하게 강원 승을 가고 싶지만 최근 김천의 기세를 뭐 저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는 간결하게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승을 찍어주기에는 원정이라는 점, 강원이 강릉에서 잘한다는 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충남아산 대 경남FC의 경기입니다. 충남아산은 직전 경기 전남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감독의 사태 번복, 손준호의 주장 이슈 등 온갖 구설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이지만 최근에 전남 상대로 무승부 기록은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원정이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6경기째 승리 없이 3무 3패 기록 중이고 여전히 수비 집중력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남은 직전 경기 부산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승리로 꺾였던 분위기는 반등시켰지만 여전히 경기력에서는 의문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 또한 부산이 뭐 골대 불운 이런 것들 아니었다면은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대량 실점 포인트가 다수 있었는데 원정에서의 경남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연패를 원정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충남이 경남 상대로 4연승 기록하면서 압도적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맞대결 또한 원정에서 1대3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존재하고 경남의 경기력이 여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 충남 아산이 홈에서 승리 거둘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충남의 승리 추천드립니다만 하지만 지금 충남도 최근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승리가 좀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가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부산 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자, 부산 아이파크는 직전 경기 경남FC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상당히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는 부산은 최하위 경남에게 패배를 했는데 외인 용병 빌레로의 경고 누적 결장 이슈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경기 내용이 또 불운했다 하더라도 패배는 패배입니다. 경남한테 진 거는 좀 충격적이고요. 홈 어드밴티지를 딱히 말할 팀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펼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인천은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체력 이슈로 인해서 스쿼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꾸역꾸역 3연승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무고사의 결장 때문인지 시즌 첫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무고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격 지표가 엉망이었는데 유효슈팅도 아니고 슈팅 한 개만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무고사가 돌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팀 전체적인 컨디셔닝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또한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이번 경기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양팀 맞대결이 좀 있긴 한데 예전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자, 직접 맞대결은 인천이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이 퇴장당하지 않았다면은 홈에서 뭐 좀 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좋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였고요. 이번 경기는 인천이 원정이고 무고사의 출전 유무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인천 승을 마냥 눌러주기에는 좀 거슬리는 포인트가 많고 그렇다고 뭐 부산 승을 가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직전 경기 경남한테 진 놈들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승무 마킹을 그냥 해주고 간결하게 간다면 무승부를 가는 것도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승무를 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성남 대 김포입니다. 성남은 직전 경기 부천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부천을 잡아내면서 반대로 성남의 분위기가 상승을 했는데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최근 5경기 동안 2승 3무를 기록하면서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병이 부상 복귀를 했고 트레이드로 스쿼드 보강이 좀 됐기 때문에 레벨이 조금 올라갔어요. 최근에 강한 프레스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게 홈에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김포는 직전 경기 화성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 9경기째 패배가 없이 5승 9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승 4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정에서도 약팀들 상대긴 하지만 최근에 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9경기에서 15득점 4실점으로 공수 밸런스 상당히 좋고 클린시트 또한 6경기나 기록을 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알짜 영입을 통해서 전력 상승이 된 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기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맞대결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많죠. 자, 이번 시즌 맞대결은 김포가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근 분위기도 상당히 닮아있는 양팀인데 팀 컬러 또한 최근에 높은 활동량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주 비슷하다. 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고 간결하게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자, 7번째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시미즈의 경기입니다. 자, 산프레체는 직전 경기 시미즈 상대로 1왕배 경기에서 홈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면서 공식전 4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그중에 클린시트는 3번이나 기록했고 멀티 득점 또한 3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주성을 영입하면서 수비 보강에도 좀 힘을 썼고 부상 인원들 또한 거의 다 복귀한 상황에서 이 호성적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시미즈는 직전 경기 히로시마 상대로 1왕배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로 승점을 확보해주고는 있었지만 스쿼드 자체가 원체 빈약하고 리그에서의 대응력은 그냥 리그에서 대응력이 약하고 원정에서도 딱히 임팩트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전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 또한 미미했고 반등 기대치도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양 팀 맞대결 시에 뚜렷한 상성은 없지만 2025년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1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1왕배 맞대결이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이고 경기 초반에 시미즈가 나쁘지 않았지만 요거를 히로시마가 후반전 전술 대응을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지략에서도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는 히로시마 승을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치다 대 비셀고베입니다. 마치다는 직전 경기 교토상가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7연승 쾌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중 일정 피로도 존재하지만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경기인 만큼 피로도를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적 시장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팀의 주전력들이 작년에 잘했던 그 호성적의 페이스를 찾았기 때문에 기세가 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고베는 직전 경기 여기는 안 찍혀 있지만 도요대학이라는 팀을 상대로 주중에 연장 승부 끝에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돌려주면서 여유를 부렸는데 그러다가 연장까지 가게 됐고 조금은 체력적인 데미지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급 자원들의 체력을 아예 휴식을 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준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고베 또한 최근에 9경기 패배 없이 8승 1무 기록 중인 만큼 기세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살짝 경기력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평가를 할 수 있는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아직 고베가 마치다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매치업,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 등 많은 변수가 있는 매치업이지만 승무패 마킹에서는 배팅 라인을 좀 간결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가 고베 상대 승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마치다 승 그냥 안 갈 거고요. 같이 주중 일정을 치렀지만 로테이션을 준 쪽은 고베기 때문에 고베를 체력적인 우위를 쳐주고 하지만 원정이고 마치다도 최근 패배 없으니까 고베 승무 그냥 마킹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킹을 좀 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만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8번까지 왔고요. 나머지 9번부터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선물 나갈 테니까 댓글도 꼭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간바 대 오카야마의 경기입니다.
자, 간바는 직전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고 홈에서의 경기력만 본다면 간바가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 있어요. 홈 강세가 조금은 있다. 강팀 상대 제외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카야마 바로 넘어갈게요. 오카야마는 직전 경기 고베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력 자체가 안정되지 못해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좀 도깨비 기질이 있어요. 홈에서 못하고 원정에서 강팀 잡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다. 이적 시장에서 별 내용은 없었고요. 최근 원정에서도 가시마와 요코마리를 잡으면서 2연승 중입니다. 뭐 고평가할 수도 없고 저평가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한 팀입니다. 자, 유의미한 맞대결은 이번 시즌 맞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오카야마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도 오카야마가 가져갔던 만큼 이번 시즌 맞대결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경기 미지수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간바의 홈 어드밴티지를 오카야마가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도깨비 기질을 보이지만 요 간바의 홈 어드밴티지 요거를 뚫기는 오카야마의 전력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간바 승. 하지만 고춧가루는 튈 수 있다. 무승부. 이렇게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대 광주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직전 경기 대구 FC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최하위인 대구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하면서 그래도 분위기는 바꿨다. 오베르단의 복귀로 미드필더 라인이 기성용과 오베르단 좀 위력은 있는데 이호재와 조르지가 휴식기 동안 좀 체력적인 회복까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평가 포인트가 있는데 문제는 이태석이 이적으로 해외로 빠지게 되면서 수비 라인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인데 얼마나 백업 자원들이 자리를 잘 메워줄지 그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경기 승리 없이 1무 2패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최근에 물이 올랐던 아사니가 이적 이슈로 시끄러워지면서 팀 분위기 자체가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원정의 스쿼드 레벨도 밀리는데 아사니까지 구설에 휘말려서 뭐 나오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뭐 태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정효 매지기를 한다 한들 이번 원정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번 시즌은 두 번의 맞대결이 1승 1패로 호각세입니다. 이번 경기는 포항의 반등 포인트가 좀 있고 광주는 아사니 이슈가 너무 크다 봅니다. 정작 최근에 아사니가 하드캐리 중이었는데 얘가 지금 뭐 어수선해지면은 이게 광주가 원정에서 이길 수 있나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간결하게 포항승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대전 대 수원FC입니다. 대전은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서울이 전력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뭐 이 패배가 결국은 대전이 경기력이 안 좋아서 패배를 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데르손 영입에 실패하고 주전급들을 다수 영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노력 중인데 이탈 자원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식이 또한 전력 상승을 이끌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원FC는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4연승을 기록하면서 안데르손을 떠나보낸 이후에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윌리안이 오히려 메인 플레이어로 원업시 뛰다 보니까 이게 활약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비인데 이 수원FC가 5월 대전전 이후에 클린시트가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필 오늘 상대가 대전이죠. 그래서 그 뒤로 클린시트가 없었는데 수비 문제가 항상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을 상대로는 어떤 수비를 할지 그리고 득점력은 어떻게 보여줄지 오늘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홈팀이 각각 승리하면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난해한 매치업입니다. 수원이 최근에 4연승 중이지만 다소 흔들리는 팀들 상대로 기록을 쌓은 거고 대전은 서울 상대 패배했지만 서울의 전력이 강하다고 봤을 때 조금은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고 자, 승무패로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이랜드 대 화성입니다. 이랜드는 직전 경기 인천 상대로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직전 경기 수원 삼성전 승리까지 포함한다면 선두권 두 팀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김도균 감독이 인천전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이적생 가브리엘의 경기력 또한 상당히 고평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코치진들까지 바꾼 이랜드가 조금은 반등 포인트를 잡은 상황에서 홈에서 경기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화성FC는 직전 경기 김포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김포 상대로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스쿼드 자체에 강함이 없는 만큼 하풀 꺾인 상황에서 원정에서 반등이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 원정에서 약팀들 상대로는 그래도 화성이 조금씩 승점을 확보를 해주고 있었지만 지금 반등이 된 이랜드가 약팀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이랜드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내용 자체는 화성이 나쁘지 않게 리드를 했고요. 디테일에서 이랜드가 승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이랜드가 홈이고 최근 수삼과 인천 상대로 승점 확보 또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화성은 무패 행진이 끊기면서 다소 분위기는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간결하게 이랜드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전남 대 천안의 경기입니다. 전남은 직전 경기 충남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주전 골키퍼 부상 이탈로 2실점하고 좀 패배할 뻔했지만 발비디아의 집중력 있는 득점으로 승점 확보를 했습니다. 3위 탈환에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3경기가 실점이 8실점으로 너무 많고 수비 집중력을 올리지 못한다면 매 경기 이렇게 좀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천안시티는 직전 경기 수원 삼성 상대로 1대2로 홈에서 패배했는데요. 경남 상대로 대승이 있긴 하지만 천안 전력 자체가 온전치 않고 하위권 스쿼드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또 재밌는 거는 원정에서 천안이 10경기 동안 5득점만을 기록을 했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공격력이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꽤나 호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전남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 경기 중반에 천안이 퇴장당하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기록했고요. 이번 경기는 전남이 홈이고 수비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천안에 방금 보셨다시피 이 원정에서의 공격력으로 아무리 전남이 수비가 안 좋다 해도 이거를 뭐 뚫을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전남의 공격력은 뭐 발비디아를 중심으로 최근에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까지 잡아준다면 뭐 전남 승 누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충북 청주 대 부천입니다. 충북 청주는 직전 경기 안산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김포와 수원 삼성전을 제외한다면 패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기세가 뭐 상당히 좋은 편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상위권 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놈들 고만고만한 팀들 상대로는 승점을 잘 확보하고 있다. 심지어 직전 경기는 퇴장을 당한 상태로 안산한테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퇴장 징계로 최성근이 결장을 하게 되지만 크게 경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팀 밸류를 높게 평가하긴 힘들어서 고평가를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부천은 직전 경기 성남 상대로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경기 10실점을 허용하면서 실점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여전히 날이 서 있긴 하지만 수비 밸런스가 올라오지 않으면 안정감 있는 경기를 보여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부천이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충청이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천이 수비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이길지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팀 밸류만 본다면 부천 승인데 부천이 최근에 실점이 3경기 동안 10실점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지금 막 누르기는 어렵고 간결하게 간다면 부천 승, 넉넉하게는 부천 승무, 그냥 아싸리 속편하게 승무패로 지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다면 저는 조합이 72조합이나 나오는데 좀 많죠? 이렇게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택과 집중을 좀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차가 아직 3회차 2월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간결하게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부패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선물 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꼭 확인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과 라이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